안녕하세요. 한아름의 계사입니다. 오늘은 고객분들이 보통 셀프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몇 가지를 제가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우선 미국 내 플랫폼에 터보택스나 이런 잘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얼마든지 보고를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지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공제 신청의 오류.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과도한 공제를 신청한다던가 사업소득의 접대비 그리고 기부금을 100%를 적용하는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스탠다드 디덕션이 아닌 IRMI 디덕션으로 적용 시에는 사실상 IRMI 디덕션의 가장 큰 공제 항목 중에 하나인 모기지 인트레스트에 대해서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납부한 모기지 인트레스트 부분을 전 금액을 다 디덕터블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현행법상은 원금 75만 불까지만 이자 디덕터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비용 공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적용 요건인데요. 사실상 해외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이 갖춰질 경우에만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고객분들 많이 적용해드리는 부분인데 미국 내의 회사에서 W2를 받는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W2를 받는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회사 자체는 미국에 있고 근로 자체의 활동을 한국에서 일어날 경우에 미국 내의 회사가 나의 미국에 있는 계좌로 월급을 부여할 경우이더라도 다 해외에서 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대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대상이 될 수 있다. W2를 받는 케이스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오류를 저희가 수정해드린 부분이어서 공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해외 소득 그리고 자산 신고의 누락 부분이에요. 사실상 이제 미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은 미국 내의 신고는 미국에 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를 미국 신고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누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누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격 요건에 만족하게 되시면은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라는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수정신고 및 신고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의 소득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 인컴, 전 세계 소득이 미국 신고에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고가 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모두 미국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거주자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사항이 있으신 거고요. 미국 신고에 한국 소득 이제 포함을 시키지만 한국 소득에서 납부한 소득세만큼은 또 외납세공제로 적용이 되는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FBA FECA라는 신고의 누락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회사가 지금 7년 정도 이상 한국에서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고 또 자진신고를 통해서 보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현재 아직까지도 미국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내가 계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도 이 사항을 보고해야 된다는 부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현재 지금 IRS 그리고 재무부 쪽에서 전 세계 금융기관에 FECA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미국인들, 즉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거주자, 미국 법인 등의 미국인으로서 해외 금융 계좌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FECA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페널티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페널티 부분이 사실 몇 년 동안 아직도 어그레시브하게 페널라이즈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누락을 해도 되고 아직 나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아니고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내 정보가 이미 국세청에 넘어가서 언제 얼만큼의 페널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제도를 통해서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셀프 신고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세소득으로 포함되는 장학금이 누락이 되어 있다던가 여러 가지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누락되는 경우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소득으로 보고가 되는 경우도 굳이 소득 보고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장학금으로 소득에 포함시킨 경우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은 50개
뉴욕에 주가 있는 만큼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그리고 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주, 이렇게 주보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뉴저지에서 거주하면서 뉴욕에서 소득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도 멀티스테이트 보고가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서로 그 주마다 인트라스테이트에 대한 크레딧을 주는 것만큼 주보고도 굉장히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공유를 드려봤고요. 자, 예시에도 제가 지금 넣어놓은 것처럼 뉴욕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뉴욕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뉴욕주에다가 비거주자로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셀프 신고 얼마든지 다 가능하시고 혼자서도 굉장히 잘 보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소득이 누락됐다던가 자산 보고에 대한 누락이 되는 경우에 나중에 이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득 신고가 간단하지 않고 뭔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생겨난다라고 했을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고를 하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